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세요? 나도 곧 이름을 기억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드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를 젊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당신의 인생은 30년 젊고 건강하게 살도록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3세 현역 신경과학 교수 박지호입니다. 93세라고요? 아직도 강의를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2번 대학에서 특강을 합니다. 3층까지 계단을 이용하고 주말이면 손주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죠.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이 치매나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8세의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었을 때 저 역시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93세의 나이에도 현역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선명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놀랍게도 그 비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들과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두뇌 게임이 기억력 향상에 최고라고들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신경과학자인 제가 30년 넘게 잘못 알고 있었던 뇌 건강 관리법. 68세에 쓰러진 후에야 깨달은 진짜 기억력 비결.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두뇌 훈련 앱을 하다가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강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앞이 하얘지면서 제가 누구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선명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실 겁니다. 더 이상 사람 이름을 잊어버릴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고 외로운 노년을 맞이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서 어떤 분이라도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두뇌 게임이 최고의 기억력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년 넘게 신경과학 교수로 일하면서도 말이죠. 매일 저녁 1시간씩 두뇌 훈련 앱으로 퍼즐을 풀고 단어 게임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죠. 매일 두뇌 게임 앱으로 훈련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퍼즐을 많이 풀수록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두뇌 훈련이야말로 최고의 인지 기능 강화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68세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어김없이 2시간 넘게 두뇌 훈련 앱을 했었죠. 아침에 일어나 강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제 이름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시적 전체 기억 상실증. 교수님,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떠셨나요? 병원 동료가 물었습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두뇌 게임을 합니다. 기억력 유지의 최고라고 생각했죠. 아, 그게 문제였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신경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환자들에게 권했던 그 방법, 그게 오히려 제 뇌 건강을 해쳤다니 믿기 힘들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밤늦게 블루라이트가 가득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반복적인 게임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뇌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 뇌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단순 반복 학습보다는 다양한 감각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제 경우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매일 같은 두뇌 게임 앱만 반복했고, 잠들기 직전까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었으며, 실제 사람과의 대화나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기억 상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경과학자로서 알고 있던 지식들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왔는지를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연구 자료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였습니다. 스마트폰 두뇌 게임에 의존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수면 장애와 실제 상황에서의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례가 유독 많았어요. 그동안 왜 이 상관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히 알게 된 101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스마트폰을 써본 적도, 두뇌 게임을 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분이 매일 하신 활동은 제가 쓰러진 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장수 마을들을 조사했고, 수많은 뇌과학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뇌 건강은 특별한 앱이나 게임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처럼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그것이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68세의 위기를 겪고 난 후 찾아낸 놀라운 기억력 비결입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25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높아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신경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환자가 된 거죠. 이제 은퇴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치매에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신경과학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기억상실 이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는지를요. 하지만 그때 우연히 옆 병실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101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기억력은 저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른 것을 경험하는 거지. 반복만 하면 뇌가 게을러져.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뇌를 훈련시켰던 겁니다. 매일 같은 두뇌 게임으로 점수를 높이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양한 경험과 감각적 자극, 그리고 실제 세계와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장수 마을들의 생활 습관, 최신 신경과학 연구들, 기억력 향상 사례까지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사르데냐에서는 100세 넘은 노인들이 스마트폰은커녕 특별한 두뇌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자연 속에서 걸으며 생활했죠.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두뇌 훈련 대신 사회적 교류, 다양한 식물 기르기, 그리고 춤과 노래의 일상화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 기억력 보존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고가의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5가지 감각을 고루 사용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문의 시간, 뇌파 측정기를 착용했습니다. 수면의 질, 집중력, 기억력 변화를 꼼꼼히 기록했죠. 다양한 활동들이 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 30분 동안 스마트폰 두뇌 게임과 30분 동안 정원 가꾸기를 비교했을 때 뇌의 활성화는 정원 가꾸기가 훨씬 더 컸습니다. 특히 기억과 관련된 해마 부위의 활동이 정원 가꾸기에서 2배 이상 활발했죠. 혼자 두뇌 게임하기 20분과 손주와 함께 요리하기 20분을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는 활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시간 분배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2시간 두뇌 훈련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10분씩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토대로
저만의 내 건강 관리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5분 명상, 식사 준비 중에 하는 새로운 향신료 맡기, 점심 후 10분 자연 관찰, 저녁에 하는 15분 그림 그리기. 하나하나가 작고 소소해 보이는 활동들이었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3개월 후 제 기억력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년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쉽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기억 상실은 오히려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잘못된 방식으로 제 뇌를 훈련시키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두뇌 훈련 앱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암기하려고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뇌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28년간 실천해 온 구체적인 기억력 관리법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실 겁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비결은 오감 깨우기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 저는 5분간 오감을 깨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밖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허브 향기 맡기, 다양한 질감 만져보기, 천천히 물 한 모금 맛보기, 멀리 있는 물체 자세히 보기. 이렇게 5가지 감각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일상 변화시키기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다르게 하는 것이죠. 칫솔을 반대 손으로 잡기, 출근길 다른 경로 택하기, 식사 자리 바꾸기, 새로운 방식으로 신문 읽기 등 익숙한 패턴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손으로 만들기입니다. 키보드 대신 종이에 필기하기, 요리하며 재료 손질하기, 화분에 식물 심기, 간단한 그림 그리기 등 손의 정교한 움직임은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합니다. 특히 손가락 끝의 감각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음악과 함께하기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음악을 적극 활용하세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에 맞춰 몸 움직이기 등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익숙한 노래는 기억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노래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사회적 교류 넓히기입니다. 매주 적어도 3번은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나 대화합니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만남보다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효과적입니다. 화상통화도 좋지만 가능하면 직접 만남이 더 큰 자극이 됩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입니다. 주 3회 30분씩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 식물의 성장, 새들의 움직임 등을 관찰하는 것이 뇌에 풍부한 자극을 줍니다. 마지막 7번째 비결은 질 높은 수면 챙기기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편안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질 높은 수면은 그날 형성된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것이 제가 25년간 실천해온 뇌 건강 비결 7가지의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도움을 드린 제자들과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3세의 기억력 저하로 우울증까지 겪던 분이 반년 만에 손주들 이름을 모두 외워 가족들을 놀라게 한 이야기. 79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 3년 만에 외국어 소설을 읽게 된 분의 이야기. 90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첫 전시회까지 연 분의 이야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윤정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년 전 그녀가
처음 제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83세의 나이에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으로 오셨죠. 자신이 좋아하던 요리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려 가족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저 이대로 모든 것을 잊게 되는 건가요? 제 인생의 소중한 기억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68세의 기억 상실을 겪었을 때 그 절망감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단 20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두뇌 훈련 앱을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28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방법이었으니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0분이 기억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정희님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5분간 오감 깨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향신료의 향기를 맡고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만지고 창밖 풍경의 색깔 변화를 관찰했죠. 매일 한 가지씩 일상을 달리했습니다. 반대손으로 수저들기, 다른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방식으로 신문 읽기 등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재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TV 보는 대신 함께 쿠키를 만들고 종이 접기를 하고 간단한 악기를 연주했죠. 단순한 활동들이었지만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풍부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꿈을 더 선명하게 기억해요. 30년도 더 된 어린 시절 기억도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손주 6명의 이름뿐 아니라 생일까지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손주들을 위한 요리책을 직접 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리책에는 요리법뿐만 아니라 각 요리에 얽힌 가족의 추억까지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변화에 깜짝 놀랐고 가족 모임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해졌습니다. 1년 후 윤정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억력 걱정으로 움츠러들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요즘은 손주와 함께 영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김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79세에 은퇴한 공무원이었던 그는 TV 리모컨 조작법도 자꾸 잊어버리고 최근에 읽은 책 내용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이러다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에게 제가 제안한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습니다.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요? 하지만 결국 일본어 배우기에 도전하셨습니다. 손주가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함께 대화하고 싶다는 소박한 목표였죠. 중요한 것은 방식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혼자 공부하는 대신 주 2회 지역 문화센터의 실버 일본어 교실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일본 노래도 배우고 간단한 요리 이름도 외웠죠. 집에서는 일본 드라마를 자막과 함께 보며 귀를 훈련시켰고 배운 단어들을 직접 손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타이핑하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것이 기억에 더 오래 남기 때문이죠. 3개월 후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손주와 짧은 대화가 가능해졌고 1년 후에는 간단한 일본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어 실력만 향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인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좋아졌고 TV 리모컨 조작이나 최근 읽은 책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년 후 손주가 일본 유학을 떠날 때 공항에서 일본어로 응원의 말을 건넸고 지금은 일본어 소설책까지 읽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79세에 새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박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90세의 나이에 평생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그녀는 최근 자신의 이름도 가끔 헷갈릴 정도로 기억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저는 그녀에게 그림 일기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간단한 스케치와 짧은 글로 하루를 기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며 거부하셨지만 단순한 선과 모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손가락 동작과 시각적 표현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첫 달은 정말 단순한 막대기 인물과 원, 세모 같은 기본 도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세밀한 표현을 시도하게 되었고 색연필과 수채화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는 3개월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림 실력이 좋아진 것뿐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이 그림을 통해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살던 집, 첫 직장에서의 모습, 자녀들의 어린 시절까지 그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매일의 일상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림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손주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었고, 2년 후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첫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90년을 살면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한 적이 없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잊었던 순간들이 모두 돌아왔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두뇌 훈련 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억수를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손을 활발히 사용하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오늘 배우신 7가지 뇌 건강 비결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이 넘는 신경과학자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기억력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고 더 악화된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진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한 번의 큰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매일 2시간씩 두뇌 훈련을 해야지. 오늘부터 영어 단어를 100개씩 외워야지. 주말마다 두꺼운 책을 한 권씩 읽기로 결심했어. 이런 큰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 2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을 버틴 분들은 10명 중 1명도 안 됐죠. 제가 68세의 기억 상실을 겪었을 때도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큰 계획을 세웠죠. 매일 아침 2시간 두뇌 훈련, 하루 영어 단어 50개 암기, 주 3회 인지 능력 향상 센터 방문. 다행히도 그때 한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천천히 가셔야 해요. 마라톤처럼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내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달려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첫째 주는 그저 아침에 5분간 창밖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감 깨우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죠. 둘째 주가 되어서야 일상 한 가지 바꾸기를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쉽게 느껴질 정도로 작은 변화였어요. 셋째 주에는 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간 차를 주무르기였죠. 이런 식으로 한 달, 2달, 석 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로운 습관을 더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아침에 오감을 깨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습관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통 한 가지 습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3주 정도가 걸립니다. 둘째,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못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꾸준함이 중요한 거니까요. 셋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간 아침마다 오감 깨우기를 했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85세의 할머니셨는데 처음에는 아침에 오감 깨우기조차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이셨습니다. 내 건강을 위한 첫걸음, 아침 오감 깨우기. 한 달 뒤 그 포스트잇 옆에 새로운 메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내 건강을 위한 두 번째 걸음, 오늘의 일상 한 가지 바꾸기. 6달이 지났을 때 냉장고는 포스트잇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승리의 기록이었죠. 오늘 처음으로 왼손으로 양치했어요. 오늘 산책 중에 새로운 꽃 5가지를 발견했어요. 오늘 61년 만에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 손주에게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쉽다고요? 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쉬워야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런 작은 습관들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0년이 넘는 신경과학자 생활 동안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지 장애를 가진 환자들인데 어떤 분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어떤 분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특별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기억력을 되찾을 거야.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놀랍게도 실제로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이지.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 하지만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실제로 우리 뇌의 화학적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신경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죠. 심지어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에 쓰러졌을 때 저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이것도 내 인생의 새로운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다행히도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조차 새로운 연구의 기회로 삼았죠. 재활훈련을 할 때도 이렇게 뇌가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니 얼마나 흥미로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어.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뇌도 그 믿음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늦었어.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93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90세에 스마트워치의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91세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죠. 92세에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위험할 수 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성취감.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뇌 영양제라는 것을요.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 결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움에 임하는 학생 한 명이 있으면 그날 강의실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학생들도 덩달아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질문도 많아지고 심지어 저까지도 더 열정적으로 강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웃어보세요.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배움에는 끝이 없어. 이렇게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화학적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자체가 우리 뇌를 젊어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68세의 일시적 기억 상실로 절망했던 순간부터 93세의 나이에도 현역 교수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25년간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뇌 건강은 특별한 앱이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두뇌 게임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진정한 뇌 건강을 만듭니다. 둘째, 시작은 정말 작게 하셔야 합니다. 오감 깨우기 5분, 일상 한 가지 바꾸기, 손으로 무언가 만들기 등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것이 비결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오감을 모두 사용하세요.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다양한 경험이 뇌에 풍부한 자극을 줍니다. 여섯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수면을 챙기세요. 수면 중에 그날의 기억이 정리되고 강화됩니다. 잠들기 전 전자기기는 멀리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오감 깨우기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상 한 가지 바꾸기를 해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또한 여러분의 고민이나 질문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른 시간에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결정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